시청자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시청자분들께 선물이 될 수 있는 내용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반면에 비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다, 역전세다, 빌라 공포증이다. 사실 이런 수식어가 다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수선한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도요, 9월달만 해도 신규 재개발 구역이 무려 6군데나 지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6군데 지정된 지역들은 결국 시간이 5년, 6년, 10년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공급 부족 때문에 이런 재개발 구역 신규 지정들은 계속되고, 그 와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작은 돈으로요, 서울 안에 좋은 요지에 좋은 아파트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시청자분들께 정말 큰 선물과 같은 기회는 어떤 곳에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 부족이 굉장히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앞으로 2, 3년 뒤에는 공급 절벽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이나 신통, 그다음에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도 많이 지정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지역들이 신규 구역으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9월 22일 날 또 한 군데가 이제 신규 지정이 됐는데, 신속통합으로요, 서대문구에 있는 홍제동 267-1번지 이 일대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 홍제역, 3호선 홍제역, 3호선 하면은 이제 도심가고 강남가는 굉장히 좋은 노선이죠. 여기서 한 10분 거리 위치한 곳에 선정이 됐고요. 면적은 이제 28,000제곱미터, 약 3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는데, 대략 앞으로 용적률 250%로 짓게 된다면 대략 800세대 전후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아래쪽에 여기 홍제 3구역,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완성이 돼서 현재 입주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33평 기준으로 새 아파트인데 13억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선정이 된 지역도 새 아파트가 나온다면 최소 주변에 있는 곳보다는 더 새 아파트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13억 이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사업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지역의 이제 빌라 가격을 조사를 해봤더니 투룸 기준을 했을 때 4억에서 4억 5천 정도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갭 투자로 내가 했을 때는 전셋값이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대략 내 투자 금액은 2억에서 2억 5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에서 13억짜리 아파트를 봤는데 내 돈 2억 5천 들어가서 받을 수 있다면, 그 기회가 온다면, 이건 뭐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다만 이거 하나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추가 부담금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요 홍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이 들어간 게 대략 한 4억 5천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공사비나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한 4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는 추가 부담금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나는 총 투자 금액을 봤을 때 한 9억 5천, 9억 5천 정도가 투자가 되는 거고, 총 투자가 되는 거고, 향후에는 13억 이상의 아파트를 받다 보니까 이 지역의 일반 분양 가격 12억 이상이 나올 텐데, 경쟁 없이 주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저는 정말로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수익이 남는 건 아니에요. 지역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시세에 따라서 수익이 좀 잘 안 나오거나 사업성이 좀 약화된 지역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제가 한 5군데 지역을 한 번에 주르륵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재개발 구역을 구분하는 법,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22일 날 이후에 3일 만에 또 모아타운 5곳이 추가적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75곳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100곳 이상이 신규로 지정이 될 거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아주 굉장히 많은 기회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5군데가 어디가 됐는지 볼게요. 보니까 총 6군데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5군데가 됐어요. 도봉구 방학동, 도봉구 쌍문 1동, 관악구 은천동 635에 540, 938에 5번지가 됐고, 여기에 동작구 상도동 242번지가 됐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아파트 시세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기에 내 빌라가 있었으면 나도 아파트를 한 채 받았을 텐데 가장 가고 싶은 지역 어딥니까? 이 중에서. 그렇죠. 한 군데가 딱 나오죠.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여기 있는 아파트가 13억에서 15억 정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내가 새 아파트 하나 받는다면, 와, 상도동을 꼽는 것도 솔직히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 속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알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절대 실패 없는 재개발 투자, 성공하는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잠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도봉 1동 같은 경우에는 미선정 됐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도 요건 문제 없어요. 재개발 될 수 있는 노후도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일부가 이번 대상지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이 됐고요. 사실 다 여러분들 투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검토가 전부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제한사항들이 여러 개 걸려있는 지역, 예를 들어 이 고도지구라는 거는 지금 고도지구 완화가 올해 12월 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고도지구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완화가 된단 말이죠. 근데 고도지구 외에 추가적으로 뭐 자연, 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 있는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상담 이후에 미리 검토하고 나서 투자처를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봉구에서 2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봉구 쪽은 사실 이런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없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도봉구 방학동 같은 경우에는 요 위치에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방학역에서 도보로 걸어갔을 때는 15분 이상 걸리는 좀 위치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문동 같은 경우에는 460번지 일대가 지하철역을 가기 접근성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비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2지역에 일단 투자 금액 자체는 굉장히 좀 저렴한 장점은 있어요. 한 10년 차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투룸을 제가 찾아봤어요. 시세는 2억에서 한 2억 2천 정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전세값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갭 투자로 투자를 했을 때는 1억 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인 거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 아파트, 이 시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변에 새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나마 찾은 게 한 10년 차 전후된 아파트를 찾아봤더니 국평 기준 33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는 8억에서 8억 5천 정도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우리가 2억 정도 되는 빌라를 산 거고, 2억 정도 빌라가 8억 5천, 8억 이상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 부담금을 4억 이상이 앞으로 이제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총 투자 금액은 6억 이상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8억에서 8억 5천, 뭐 9억 이 정도의 아파트를 받는다 보니까 사업성은 대략 한 2억 전후에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이 다음 거에 이거랑 제가 비교를 같이 해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지역은 관악구 은천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도봉구를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은천동이 어디 있냐면, 자, 여기 봉천역이 있죠. 2호선 봉천역이 있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지금 3차 있네요. 3차 은천동 635번지 일대, 938번지 일대, 여기에 이 2곳으로 나눠서 한 군데 한 군데가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지역이
물론 경사지에 있어요. 구릉지에 있어. 국사봉에 있다 보니까 구릉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다면 남향으로 굉장히 이제 전망이 굉장히 끝내줄 것 같습니다. 경사지에 있는 곳들이 보통 전망이 시원하잖아요. 그런 장점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접근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있는 벽산 블루밍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악 드림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재개발 구역이 무려 주변에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 지역 일대에서 만들어질 아파트들만 하더라도 만세대급 이상의 대단지가 만들어져요. 만세대 이상 대단지가 만들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주변 지역에 편의시설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생활 인프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 지역의 장사나 영업이 잘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앞으로 대단지가 형성이 됐을 때 훨씬 더 살기가 좋아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킬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도봉구에 쌍문동하고 투자할 때 그 빌라가 얼마 정도 한다 그랬죠? 2억에서 2억 2천 정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세를 놓고서 갭 투자를 했을 때는 대략 1억 정도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은천동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빌라 시세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2억 5천 정도 시세를 하고 있고요. 방 2개짜리 기준으로. 여기에 전셋값을 한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 나가다 보니까 여기 역시 투자 금액이 1억이나 1억 초반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위에 도봉구에서 만들어질 아파트 가격과 관악구 은천동에서 만들어질 미래의 아파트 가격이 똑같습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아파트나 미래 가치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관악구 은천동에 투자하는 게 수익적인 측면이나 미래 가치 측면에서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은 시세 분석하기가 좋은 게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 CL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소형 평형대가 이제 분양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25평 분양 가격이 9억입니다. 9억. 그러면 33평은 11억 이상을 한다란 소리겠죠.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확실히 관악구에 있는 은천동에 있는 사업성이 훨씬 더 좋다라는 판단이 드시죠? 자, 그리고 상도동 242번지 일대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7호선 장승배기역, 신대방 삼거리역, 그렇죠? 신대방 삼거리역 쪽에서 좀 더 가까운 곳이 이 자리입니다. 여기 모아타운 3차 상도동 242번지 일대. 바로 이 아래쪽으로는 또 상도 10소구역, 14구역이 있네요. 신통기획 1차가 주변에 있는 곳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빌라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곳 중에서는 제일 비쌉니다. 4억 5천 정도 하는 지역이고 매물도 이제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비싼 이유는 왜 그럴까요? 주변에 새 아파트 시세가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이제 여기 앞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얼마에 이제 분양이 됐냐면 25평 같은 경우에는 11억에 분양이 됐고요. 33평 같은 경우에는 13억에 분양이 됐습니다. 클라베뉴보다는 지금 여기 3차 상도 242번지가 오히려 지하철 역세권과의 거리가 더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 이상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빌라 값이 더 비싸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 뭐 사업성 잘 나오죠. 4억 5천에 이제 빌라를 샀다. 여기에 추가 분담금이 4억 5천에서 5억 정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총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9억에서 거의 9억 5천. 근데 나는 13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가 된다면은 최소 4억 이상의 이런 수익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분양 가격이지만 그 이상의 시세를 형성을 하게 됐을 때는 더 높은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얘는 어차피 이제 2억 이상 들어가는 투자가 된단 말이죠. 요거를 4억 5천짜리 빌라를 사면 전세값이 2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내 돈 2억 5천 정도 투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2억 5천을 투자했을 때 상도동에 이곳에 투자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면 이제는 좀 비교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투자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모아타운 개발도 좋은데 저는 이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심의 역세권인 지역이 서울역이나 회원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역세권입니다. 이 지역은 역세권 개발을 할 경우에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았을 경우에 최대가 300%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용적률이 거의 2배 차이가 난다는 소리는 일반 분양 세대도 얘가 2배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내가 같은 2억 5천 정도를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이런 회원역 역세권 지역이라든지 서울역 역세권 지역에서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700% 용적률을 받게 됐을 때 아까 추가 부담금이 250, 300%가 들어갔을 때는 4억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700% 이상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추가 부담금이 거의 안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서울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지금 시세를 보더라도 거의 18억 정도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18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내가 산 빌라 가격에 추가 부담금 없이 뭐 우리 상도동에 봤던 것처럼 4억 5천 정도를 주고 샀는데 여기서 추가 부담금 없이 바로 18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추가 부담금 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시 안에서 신통,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신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의 금액에 따라서 선택의 폭을 점차적으로 넓혀나가서 우리가 완벽하게 분석을 잘 해낸다면 서울에서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기회도 시청자분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내용, 오늘 내용이 솔직히 제가 이해를 시키는데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저희 김꼰대, 권꼰대 저까지 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오시게 되면 좀 더 넉넉한 시간을 두고서 차분하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그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 투자하는 전략, 얼마 정도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드실 수 있을 거다 확신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매주 수요일마다 라이브 하는 거 아시죠? 꼭 라이브에도 참석하셔서 본방사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